상위권 설명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 내신 킬러 문제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뭘 풀어야 되는가, 우리 애는 뭘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1등급 받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전 대치동을 굉장히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매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대치동과 부산이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일반고, 자사고, 분석, 요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설명이 굳이 상위권 수학 설명회를 하는 이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오해가 적습니다. 오해가. 중위권 뭐 생각 안 하는 거냐? 요 설명회는 중위권 설명회는 따로 할게요. 근데 보통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해봤자 10월달, 11월달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고등학교 3월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3월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떠들어봤자 어차피 많이 안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운맛 고1 예비고 1 예비고 2 학생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락 주시는 분들이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조금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상담하고 모으고 애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제가 이게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위권 애들 가르치기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위권 반도 있긴 있었어요. 상위권 애들이 조금 더 그 가르치기가 편합니다. 왜냐? 중위권 애들 설명을 할 때는 얘들아 우리 공부를 왜 할까? 수학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 올림포스라는 책이 있어요. 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센이라는 책을 열심히 하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B가 나왔으면은 이제 막 그 예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애들 동기부여를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요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중위권 애들을 전화를 하면은 야 너 공부했니? 숙제했니? 뭐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데, 상위권 애들한테는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요거는 요런 식으로 적어볼까? 수행평가는 지금 잘하고 있니? 요런 거 놓치기 쉬우니까 잘 해야 돼. 요런 감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상위권 애들을 좀 가르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왜? 더 편하니까. 자, 그 다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1이 되었는지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 이제 조금 시작을 하는 편이죠. 그 전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영재 어쩌고니 뭐 아니면 뭐 사고력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도 돼요. 네, 초등학교 과정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과정 시작하면은 이제 보통 한 학기 나가는데 3개월에서 4개월 걸리죠. 그러면 이제 보통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중학교 3년 3개년을 나가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서 수학 상하리 시작을 해서 이제 중학교 때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또 사춘기도 오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요 기초개념서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할 필요는 없죠. 네, 그 다음에 기본개념서 중에서는 한 권을 했을 텐데, 우리 애들이 배울 때 요거 중급 개념서가 아니라 중급 문제서입니다. 요거 자 한 권을 했을 텐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개념서를 한 권에서 두 권을 더 할 겁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뭘 봐야 되냐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거는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관없이 올림포스를 봐야 됩니다. 자사고 제외. 해운대고등학교는 수학의 바이블을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형 문제집으로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본 거죠. 이것도 고등학교 때는 볼 필요 없습니다.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상위권 애들은 이제 개념서를 마플 교과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력정석이나 수학 쿰라우드는 중학교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이 개념을 볼 때 마플 교과서. 아까 올림포스 보라고 했는데 요거는 문제 풀듯이 풀면 됩니다. 해고 뭐 청운고 볼 필요 없어요. 중급 개념서 중학교 때 할 필요 없어요. 실력정서 다 하고 나서 마플 교과서는 학기 중에 봐도 되고 겨울 방학 때 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 때 마플 교과서 안 봅니다. 학기 중에 보고. 그 다음에 중급 개념서 말고 중급 문제서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은 내신 고쟁이 보면 되고, 일반고 2등급 정도 되는 마플 시너지나 1등급 수학 정도 보시면 됩니다. 1등급 수학이 문제량이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서
1등급 수학도 괜찮은 문제집이에요. 만약에 학원에서 골라오라 했다. 그럼 1등급 수학을 고르시고, 내가 혼자 공부를 할 용도다. 그럼 마플 시너지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나는 한 권으로 조지겠다. 그럼 내신 고쟁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권에서 2권 정도만 푸시면 돼요. 그 다음 심화 문제집. 여기서는 올림포스 고난도는 이제 웬만하면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우선순위가 여기 중에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고1 같은 경우에는 마더텅, 고2 같은 경우에는 고2자 히스토리랑 고3자 히스토리 다 풀어주시면 되고, 난 그런 거 모르겠다, 고2인데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마플 수능기출 총정리를 한 권 풀어주시면 되고, 나는 이제 그래도 일반고 기준 2등급 원절이다 그러면은 이런 거 다 할 시간이 아마 안 될 수 있으니까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라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은 올림포스 수능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은 다 EBS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 때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EBS 자료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워드 파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숫자만 바꾸는 방식으로 학교 문제에 출제를 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선행 기준으로는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심화 플러스 선행을 동시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상위 1%에서 5% 학생들 학군지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에서 2등급 학생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센텀고, 양운고, 대영고, 뭐 동천고, 뭐 어쩌고 고 좀 메인 고등학교의 2등급 선까지, 그리고 해여고, 센텀여고, 경문여고, 뭐 신도고, 부흥고도 좀 잘하지만 어쨌든 요 학교에서는 1등급 선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요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거를 적당히 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레벨까지는 미적을 이제 한 번쯤 풀었다, 그 다음에 수 1, 2를 한 번쯤 풀었다, 두 권 정도 했다. 그러니까 개념서랑 센 요 정도, 수학 상한 한 3회독 정도, 중학교 때는 최상위 수학이랑 그 다음에 A급 수학 정도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일반고 학군지 일반고 기준으로 2등급 선 정도까지는 적당히 된 것 같다. 거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사실상 선행 싸움이기 때문에 요게 되어 있는 애랑 안 되어 있는 애랑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이제 내용들은 요거보다 조금 안 되어 있거나 요 정도 학생들을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고1 학생들이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빠르게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 B도 힘들었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캡처를 해주십시오. 수력 충전이 매우 쉽다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쉬운 개념서는 맞죠. 지금 캡처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중학교 때 A를 겨우 받았고 이제 수학 상을 받다, 그러면은 요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설명회가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도 그냥 지금 캡처를 하세요. 요 아직 공부 많이 안 한 학생들은. 자, 수학 상하를 한 3권 정도 풀었다, 선행을 안 나갔다 그러면은 요 정도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정해져 있어요. 예비 고1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언저리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 언저리 학생들부터 진도를 수투난 미적 정도까지 했고 수상하를 한 3권 정도씩 풀었다, 여기까지가 학군지 기준 일반고에서 한 2등급 선 정도 레벨이 될 겁니다. 요 정도가 이제 해운대고나 청운고쯤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때 이제 마더텅이랑 블랙라벨이랑 TOT 요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 기준으로 수능 2, 3등급 정도가 뜬다 그러면은 일반고에서 한 1등급 정도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이제 올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겠죠. 올 1등급이 노리는 학생들. 그 다음에 요 정도 공부한 애들이 해고나 뭐 청운고 정도, 그러니까 공부 많이 잘하는 자사고 말고 중위권 자사고나 중하위권 자사고, 해운대고가 우리나라 자사고 중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낮다고 할 수 있는 자사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 하면은 해운대고 기준으로는 2등급에서 3등급 요 정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요 정도 수능 기준으로 이제 미적 수능 1등급을 받고 KMO 색깔상을 하고 확정 기백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는데 그냥 시간 남아서 다 받고, 영어도 수능 치면 안정적으로 1등급 나와서 시간이 많고 한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서 국어책 중에 1등급 어휘력 그런 것도 받고, 영어도 탭스 기준으로 한 850 정도가 나오고,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있죠. 요런 애들이 실제로 학군지 일반고 가면 요 정도 공부한 애들이 1명에서 2명 정도 있다. 요 정도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고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해서 해고 가는 애들이 2명에서 3명 정도는 매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뭐가 많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애들이 살기가 팍팍해졌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새 애들이 팍팍해졌다. 팍팍해진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경쟁도 더 심화되고 인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만큼은 다 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학 제외해가지고 수능 기준으로 1, 2등급 뜨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저보다 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 그렇다. 네, 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원래 힘들었어요, 원래. 네, 원래. 자,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선행이 수학 선행도 그렇고 계속 어릴 때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요 정도를 했으면은 와, 거의 뭐 미친 거 아니야? TV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영재 교육이나 이렇게 밑으로 쭉 빼다 보니까 최적화가 잘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적화가 잘 이루어졌다 보니까 수학 상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이 정도를 많이들 하고 온다. 많이들 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1, 2등급 애들 100명 중에 5명 요 정도가 다 해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쨌든 변별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정상이 아니면은 난이도를 무작정 높이나요? 그렇게 안 내고 싶은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변별을 해야 돼. 그러면 어렵게 내야 돼. 난이도를 무작정 높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선행을 더 부추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쉬운 문제 실수를 안 하도록 쉬운 문제만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까? 그러다가 난이도 어려운 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학교별로 우월 전략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무작정 막 이렇게 막 선행 5, 3일 하이퍼 하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1등급이 안 나왔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학교에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막상 그 학교는 서술형을 많이 봐.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략에 대해서 이 전략만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은 저 학원 강사이고 학원 운영하고 하긴 하지만 학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평소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잘 알고 계시면은 굳이 학원 안 다녀도 1등급 나오고 100점 나오고 합니다. 너무 학원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내가 필요한 수업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학원을 이용하셔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런 거예요. 이번에 실제로 제가 받았던 전화였는데 땡땡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중학교 때도 막 이렇게 했는데 3등급이 나왔대. 그럼 이전 학원에서 뭐 배웠는데 이제 제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뭐랑 뭐뭐를 배웠대요. 그 학교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이거 왜 공부함? 이거 어차피 학교에서 안 나오는데? 아니요, 이번에 시험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 다 나왔어요. 아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카톡으로 시험 좀 보내줄래? 안 나왔잖아. 내가 어디서 나온다 했어? 이 학교에서는 땡땡땡땡 요 책에서 나온다 했지. 실제로 콴다 찍으면은 콴다 어플 있어요. 그거 학교 시험 문제 찍어보세요. 그러면 클릭하면은 문제 출처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네. 학교 선생님이 이 책에서 아예 안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권 자사고 제가 예시 보여드릴게요. 오지선다,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난이도를 높이느냐? 많은 학교에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휘문고, 외대부고, 해운대고, 청운고, 포철고 다 등등등 상위권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변별을 내고 있느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난이도를 무작정 높이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 어차피 이런 문제들 수준으로 이제 킬러 문제를 내잖아요? 다 틀리거나 여론만 흉흉해져요. 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중위권 애들 괜히 좌절하고, 그쵸? 중위권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게 계산을 엄청 많이 두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엄청 높은 난이도 뭐 하이퍼, 블랙라벨 정도의 킬러 문제들을 내고 2문제 정도만 계산력도 되면서 요거까지 건들 수 있는 애들을 100점과 1등급 거르는 문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을 엄청 많이 넣는다, 요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학교는 전략이 나오죠. 2, 3등급 아래다. 나는 1등급 아니야. 1등급 목표가 아니야. 내가 지금 3, 4등급 정도인데 서울권 자사고 혹은 해운대고인데 3, 4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 선행을 수학 상하를 한 3번밖에 못 돌았어. 그러면 1등급은 좀 안 나올 수 있겠지? 변별 문항은 버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버릴 거냐? 학교 선생님이 현학적 아이디어로 신기하게 풀리는 문제를 웬만하면 안 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이거 문제 꼬라지가 보니까 한 1분 정도 읽어봐요. 그럼 한 5분 안에 안 풀리겠는데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스킬을 연구를 하는 게 조금 더 우월 전략이 된다.
자,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시험을 칠 때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나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를 할 때 학교 선생님이 어차피 모의고사 기출킬러 땡겨오거나 뭐 몇몇 문제집에서 땡겨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딱 보면 감이 잡히죠. 이 문제는 계산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빨리 제껴야지. 이게 훨씬 더 우월 전략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내신이라는 거는 불안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혹은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답을 구하는 연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연습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운대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킬러 문제 15번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맞췄어요. 너 어떻게 맞췄냐? 그냥 이거 자연수 1, 3 대입하니까 나오던데요? 진짜? 그러네? 그래서 이제 문제 딱 읽고 어차피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한 걸 아니까 아까 제가 계산 문제 많이 낸다 했잖아요.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이 안 나오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뭐뭐 대입하니까 답 나오던데? 뭐 하니까 나오던데?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답을 구하는 연습 해보는 거예요. 시험 칠 때도 그걸 머릿속으로 염두를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류문항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문항이 제가 이제 풀어보면은 20% 이상의 확률로 오류문항이 거의 한 30% 정도가 나와요. 이게 시험 치고 나면은 오류문항만 제시를 쳐요. 아니면 오류문항을 전부 다 맞게 해주던가.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애들은 이거 오류네? 찾아냅니다. 지가 찾아내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 시험 치다가 뺑뺑뺑뺑 돌죠. 1학년 시험에서도 그거 시험 돌 때 학교 선생님이 시험 돌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문제도 중위권 애들이 보면은 선생님 저 이거 안 해서 틀렸어요. 아니 시험 시간 안에 돌고 가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다 해줬대요. 오류가 아니고 안 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있으면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려운 문제 일정 난이도 이상을 안 낸다고 했죠. 근데 일정 난이도 이상을 낼 때가 있어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번에 쳤던 이제 해운대고 서술형이나 아니 밑에 이제 대형고등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던 객관식 문제인데 밑에 문제고 위에 문제고 다들 고등학교 KMO 기출입니다. 고등학교 KMO 기출을 시험 시간 안에 풀어라? 대형고 같은 경우에는 90분 시간 주는데 풀어야 되는 문제가 거의 30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고 시험에 풀어야 되는 문제량의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해운대여고, 덕문여고, 그다음에 신도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뭐 등등의 고등학교들은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적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대형고, 양운고, 센텀고, 해운대고, 용인고, 지산고, 동인고 요 정도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빨리 제끼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과거 문제, 과거 애들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제낍니다 이거. 이게 제가 이제 방금 그 서술형 4번 제가 한 그 해설인데 이거 애들이 어떻게 맞춰요 이거를. 이것도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2번 문제가 해고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건 2015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예요 이거. 서술형 4문제 푸는데 30분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30분 안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 이걸 어떻게 언제 다 적어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라고 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물론 맞추는데 애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이런 애들 어이가 없이 이걸 맞춰버리는데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자, 실제로 애들이 2등급 때 애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1등급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 애들은 별로 고민이 없죠. 해야 될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위에 애들이 있어요. 밑에 애가 있어요. 공부량은 위에 애가 한 3배 많죠. 근데 밑에 애가 성적을 더 잘 받을 확률이 높죠. 상위권 애들이고 자사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학교 교과서 검사를 항상 합니다. 왜?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거 이번에 그 해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정이응영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이응지읒미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어떤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냈잖아요 그거. 2학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코사인 역함수 구하는데 이게 범위 다르게 나오는 거 강조했잖아요. 선생님 저 그거 다 풀 줄 아는데요. 쉬운 건데 강조했다는 거는 시험에 나왔을 때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상위권 애들도 절반이 틀려왔어요. 코사인 역함수 구하는 거. 실수 유도 문제 저희 카페에 보면은 실수 유도 문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실수 유도 문제 따로 공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보면 이제 뭐 고등학교별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어디서 출제되고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자 예를 들어 양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세요. 이게 이제 빈칸은 좀 쉬운 문제들 난이도 적혀있죠. 조금 적당히 중상급 어려운 문제들도 어디서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EBS에서 나오고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물론 양고치고 좀 쉬운 시험이었지만 어려운 시험일 때에도 EBS 교과서 뭐시기 뒤에 활동 문제, 이번에 용인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도 교과서 활동 문제가 그대로 다 서술형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상위권은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 요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블랙라벨, TOT, 플래티넘, 마더텅 이외에도 기출문제 킬러들 따로 모아서 하는 거, 뭐 주요 자사고들 문제 푸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최상위권들은 혹은 상위권 애들은 겸사겸사 동시에 준비하면 되겠죠.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공부를 해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냐면, 요거는 실제로 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예쁘게 다시 적은 거예요. 되게 풀기 싫어요. 문제가 좀 더럽습니다. 솔직히 문제가 좀 더러워요. 실제로 더럽습니다. 자, 18년도 6월에 출제된 거예요. 풀이가 엄청 길겠죠? 이 문제가 해운대고에서 290을 390으로 바꿔 숫자만 바꿔서 출제를 했죠. 이거 X4승이 오타인데 어쨌든 센텀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그대로 원래 4승이에요. 학교 시험에서는 290을 260으로만 바꿨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당시의 곱으로. 부흥고등학교 어쩌고저쩌고 13번 이 문제가 진짜 더러운 문제거든요. 진짜 열받는 문제, 더러운 문제인데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자이스토리에 보면 뒤에 1등급 마스터 문제 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3번, 4번, 5번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요거를 3회독, 4회독 하면은 풀이 방법이랑 답이 다 기억이 나잖아요. 서술형으로 스스로 풀이를 쓰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왜? 요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술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도 이런 게 있었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더럽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센텀요고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이거 틀렸어도 1등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센텀요고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수학 공부 말이에요. 센텀요고는 영어가 너무 어렵죠.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요런 거는 다 틀려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다 출제가 된다고요. 이게 통인고 이거 출제됐잖아요. 이거 기출킬러들을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풀어야 된다는 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운대 지역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강남에 이게 형태 다 기억하시죠? 이제 A, B 나누고 B에는 이렇게 생긴 거. 실제로 작년에 이거 완전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잠실여고, 영동일고, 숙량여고, 청담고, 경기고. 부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나와요. 이거는. 자, 그러면 다음. 자, 모의고사 킬러 문제만 공부한다고 1등급을 받겠느냐? 예를 들어서 센텀고등학교 때도 이제 보면은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이 이제 그대로 나왔죠. 실제 출제되었던 킬러 문제. 그 다음에 센텀고등학교 실제 출제되었던 미적분 문제. 어우, 어려워요.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모의고사 킬러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이 서술형마저도 서술 포함 100점 맞은 애들이 3명이었다. 아, 요때 제가 기억나죠? 수학 1, 수학 2 1등급이 4명인데 4명 다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었죠. 4명 다 신기하게도. 자, 근데 이게 킬러가 나왔는데도 서술 포함 이제 100점이 3명이 나와버립니다. 왜냐? 요즘은 너무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는 애들이 이걸 다 공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실수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올해도 보면 보세요. 해운대고 객관식 만점, 센텀고 객관식 만점이 각각 다 10명이 넘었죠. 이번에도 해고는 8명이었나요? 어쨌든 100점을 받은 애들이 1등급 인원수를 아득히 상회합니다. 근데 왜 만점자가 없었느냐? 서술형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애들 서술형 실제 제가 가르친 애들 해서 다 코멘트 남겨주는 거예요. 코멘트 다 남기고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 치고 나면은 어디서 얼만큼 맞춰서 얼만큼 보세요. 여기 실제로 요거 이번에 이제 이번 2학년 서술형 복귀한 거거든요. 다시 써본 거예요. 시험 끝나고 요거는 B1 안구에서 1점 감점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요 선생님은 요렇게까지 엄밀하게 매기시는구나. 그럼 다음 해에 얘들아, 해운대고 서술형은 센텀고 서술형은 땡땡고 서술형은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번에 센텀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 새로 부임하셨죠? 그러면 새로 부임하셨으면 내년에도 이제 같은 학교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로테이션 돌겠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서술형에서 굉장히 변별을 두시는 선생님이죠? 그러면 그거를 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있죠? 센텀 요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직접 전날에 찝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숫자 바꿔가지고 서술하는 연습을 직접 해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날로 먹는 거니까 날로 먹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1학년 센텀 요고 상위권 애들, 최상위권 애들, 서술형 틀린 애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 패턴 파악하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실제로 제가 올해 학생들 실수 패턴 이제 분석한 건데, 애들이 풀다 보면은 이제 실수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망치는 애들이 망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답이라는 게 아닌데, 스스로 공부할 때든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든 나는 어디서 주로 틀리는지를 학원쌤이 하기가 힘든 영역이에요. 근데 품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는 웬만하면 학생들이 틀린 것들을 분석을 해보세요. 아, 나는 이런 거에 틀렸네, 저런 걸 틀렸네. 보고 반성을 하시는 게 하이퍼 하나 더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대치동과 부산의 차이점 많죠. 네, 많아요. 뭐 많다. 근데 저는 학교별로 분석을 좀 다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 커리큘럼 여쭤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까 제가 해야 될 게 적어드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실수 패턴 분석, 서술형 공부, 그 다음에 모의고사 킬러 문제,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너무 높은 그 학군지 메인 일반고 뭐 혹은 자사고 안 갈 거면은, 블랙라벨 이상의 것들은 크게 엄청나게 필요한 건 아니고 기출킬러 연습하고 서술형 체크하고 이런 것들 하시라는 겁니다. 증명 외우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수준별 학교별로 조금씩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커리큘럼 가이드. 커리큘럼 짜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자주 다뤄요. 커리큘럼을 이렇게 많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마다 서술형 많이 틀린 애들 서술형 요거 보면 될 거고, 선행 많이 했는데도 성적 안 나온 애들은 고등 선행 관련한 커리큘럼 어쩌고저쩌고 보면 될 거고, 그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 훨씬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부산에서는 이러한 일종의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상위권 기준으로 일반고 1, 2등급권 애들은 겨울방학 때 이런 거를 하고 공부하시고, 학기 중에는 블랙라벨 TOT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요 정도 레벨이 되면은 크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큰 차이점. 겨울방학 이렇게 안 주고 그 11월에서 12월까지, 2월 아니죠, 12월까지 1사이클,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까지 2사이클 이렇게 나뉘어요.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공부를 1사이클을 돌립니다. 왜냐?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11월 초에 끝나버리니까. 이제 비학군지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수요가 없으니까. 11월, 12월에 그냥 중3 2학기 기말 끝나고 놀아요, 애들이. 그거를 비학군지 학원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이때 반을 깔아봤자 애들이 안 옵니다. 근데 학군지 메인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혹은 대치동 이런 데서는 사이클을 2개로 나눠요. 특히 최상위권 반들은 대치동에서도 중위권 반을 사이클을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그러면 최상위권 애들은 사이클을 2번이나 돌렸으니까 중위권이랑 갭이 이렇게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위권 애들이 역전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애들은 증명 같은 거 암기 또 따로 해주시고요. 마플 교과서에 있는 걸로. 마플 교과서에 증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별로 증명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과서에 있는 증명들 미리 좀 암기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기출문제들을 조금 여유가 있는 애들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풀 때 그냥 풀고 매기고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저희 카페 보면은 서술형 채점 기준이랑 그 다음에 뭐 어려웠던 자사고들 문제들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냥 해설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이 내신 자료를 무기 삼아가지고 너 우리 학원 안 다니면 너네 학교 내신 기출 풀어볼 수 없을걸? 이거가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자, 요런 애들은 어차피 알아서 다 잘할 건데, 지금부터 수학 보고서랑 수학 심화탐구 주제 잡아가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수학 그 대회들 있잖아요. 대회들 그 생기부 써야 되니까
요런 거 미리 준비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반고 분석하는데 제가 올린 겁니다. 이거 다 제가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사실 제가 캡처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올린 게 훨씬 더 많은데, 다 요새는 공부할 것들이 인터넷에 차고 놀려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보십시오, 저희 학원에서 해설 영상, 이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해설 페이지가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여기 해놓은 거,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페이지 하나당 15개거든요 700개 700개. 저희 선생님들은 실제로 내신 기출 문제를 실제로 풉니다. 이게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실제로 김지호 선생님 저랑 이번에 매운맛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죠. 고등학교 3학년 엔제 뭐 실전 모의고사 공부 엄청 많이 하시고, 이 선생님이 수학 커뮤니티 관련 커뮤니티 완전 인싸잖아요. 영상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엔제 분석, 봉투 모의고사 분석 다 하시는 분들이고, 기출 문제도 이거 작년 다 풀어보신 거예요. 다 1학년 거도 실제로 다 풀어보고 다 분석하신 거예요 이거. 요 자랑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들 몰라. 우리 쌤들이 다 이렇게 공부 엄청 많이 하는 거를,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를 몰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지호 쌤이 저보다 수학 더 잘하실 거고, 당연히 해운대고등학교 요거 뭐 어떻게 나오나요? 경향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 분석했는데, 제가 이번에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100개 올렸더라고. 100개 이런 걸, 고등학교 하나에만. 이런 식으로 학교 분석도 요거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들도 너무 다양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게 시간상으로 안 되고, 자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해운대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 주요 문항은 어쩌고 저쩌고였다, 실제로 풀이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중요한 건 이랬고, 뭐 풀면은 몇 점 받는다, 뭐 애들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다음에 1등급 커트라인은 84점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객관식 평균 점수는 38점이래더라. 이런 거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다 했다. 자,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요것도 제가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평균 점수가 지필평가 기준이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다 포함한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학교 내신 평균은 15점에서 20점 정도를 빼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요 원저리로 나와 있는데, 표준 편차가 14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표준 편차가 높다 하면은 양극화가 심한 학교다. 그거보다 표준 편차가 낮다 그러면은 양극화가 좀 덜한 학교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1, 19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교일 확률이 높다. 근데 반대로 센텀고등학교는, 올해 센텀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까지 높은 건 왜 그러냐면, 솔직히 올해 1학년 센텀고등학교 부모님들 끼를 잘못해. 요거는 일부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잘못 찍었죠. 너무 최상위권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렸죠. 그래서 시험이 일반고 치고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도 객관식 만점이 10대 명씩 나오고 이랬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시험을 딱 보고 뭐야 왜 이렇게 등급이 안 나와 해서 전학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제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해온 거는, 요거 숫자 하나하나 다 학교 이거 분석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딴 거거든요. 요거 엄청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1년 1학기 1학년 얘네들이 2학년이 된 거죠. 그래서 2학년, 요 2022 2학년 얘네들입니다. 요 21년 1학기 애들이 22년 2학년 애들이 된 거죠. 표준 편차가 점점 커졌죠. 이게 뭔 말입니까? 양극화가 심해졌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는 수포자가 많아졌다는 거는 버티기만 잘 버텨도 점수가 오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해운대고 애들은 1학년 1학기 때 수학 상하를 같이 나가잖아요. 2-2 기말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라. 해운대고 작년에 의치한 몇 명 보냈습니까? 82명 보냈어요. 물론 재수 포함, 중 포함이지만 버텨라. 제발 좀 버티기만 해라.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별로도 이렇게 분석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학교별 표준 편차 분석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또 카페에다가 제가 다 모아놨어요. 네, 학교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다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하고, 아까 전에 이제 내신 기출 분석은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 평균 표준 편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분석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김정원 원장님이 간제비를 통해서 우리 애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를 무료로 상담을
몇 년째 해주시는 겁니까 이게? 4년째 5년째 해주고 계시는데 쉽지 않은 건데 그거를 무료로 매년 하고 계시는데 요새는 이게 원장님이 또 이게 좀 핫해져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이만큼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저희 선생님들끼리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장난 아니다. 이런 좀 자랑 같은 겁니다. 반은 자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 올 1.0 받은 애들이 저희 반 애들 중에서도 좀 솔직히 좀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원래 힘들었어요. 최상위권 레벨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원래 답이 없어요. 답이 있으면 다 그 답대로 하지. 그러면은 이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전략도 잘 짜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타고난 머리도 어느 정도는 IQ가 100은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왜냐면 제가 100 초반이어서 저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하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략을 엄청 짜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 많이 찍어 바른다고 학원 좋은 데 다닌다고 뭐 있습니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도 그렇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들 요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거나 분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아까 기출킬러 진짜 중요한 거 요거 모의고사 킬러 요거 센터 명작의 박민지 선생님 인강 찍고 계시는데 인강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시고 모의고사 기출 킬러들 이제 연구 많이 하신 선생님이죠. 박민지 선생님이 자이스토리 요거 기출 킬러 요것들 정리해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반을 깔았으니까 요거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해운대 예비 해고 학생들은 이제 실력 따지기 바이블 실력 따지기 공부해줘야 되죠. 요거 해운대고 명작에 박상민 선생님이 오픈하셨고 그 다음에 531 하이퍼반 예비 초중고 학생들 박상민 선생님이 지금 초중고 수업 하고 계시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반도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요. 또 좋은 반들 저희 학원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학원에 여쭤보시면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